여러분 혹시 이 손 표식 기억하시나요? 세 손가락 경례, 바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입니다. 오늘이 바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딥백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왜 이 군부 독재는 끝나지 않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정당이 있는데 2020년 11월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이에 불만을 품고 부정선거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에어로빅을 하는 교사 뒤로 군부 쿠데타의 움직임이 포착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하는 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당선된 의원들이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는 그 당선된 의원들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또 중형을 선고합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 같은 경우는 33년형을 처음에 선고했다가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찔끔 27년형으로 감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아웅산 수치 고문 입장에서는 100살까지 그냥 옥살이를 해라, 이런 징역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 미얀마 시민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 당일인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평화 시위가 벌어집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사망한, 그러니까 군부에 의해서 사망한 인원은 4,4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된,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체포가 된 인원은 25,900명 이상인데 그중에서 여전히 약 2만 명이 구금돼 있는 상태인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난민은 260만 명이 넘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또 경제는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을 인사들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통합정부 NUG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21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군부가 계속해서 평화 시위자들을 향해서 유혈 진압을 하니까 이 민족통합정부 산하에 PDF라는 시민방위군을 두고 무력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게 2023년 미얀마 무력 충돌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미얀마 지도인데 2023년을 기준으로 이렇게나 많은 지역에서 전투, 민간인 대상 공격, 공습, 폭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족 구성을 보면 약 70%가 버마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소수민족인데 이 30%에 해당하는 소수민족이 약 13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130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들 중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이른바 반군 세력, 무장투쟁 세력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NUG, 민족통합정부 산하에 시민방위군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소수민족 무장투쟁 세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부 독재는 끝나지 않는 걸까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민족통합정부 장관에게 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not get concrete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to make real change. They want to make more business opportunities with the military. They want to keep a good relation with the what we call criminals, who are committing all the kinds of crime against the people.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군부에 협조하는 외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군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인 협력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 협력을 위주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미얀마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분, 2,200km 이상인데 이렇게 국경을 길게 맞닿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해상 실크로드의 남서부의 교두보 같은 곳에 미얀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중국의 정책 중에 1대1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한다라는 뜻인데 이 정책의 핵심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미얀마 북부의 샨주라는 곳인데요. 보시면 미얀마 항구 도시인 차오크퓨에서 지금 중부 만달레이 그리고 샨주를 거쳐서 지금 중국의 쿤민까지 이게 바로 미얀마와 중국을 잇는 송유관입니다. 여기 그리고 또 가스관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샨주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샨주라는 곳에서 지난해 10월 27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요. 세계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동맹을 맺어서 이 샨주에서 군부 세력을 겨냥해서 무력 투쟁을 해서 군부의 승리를 합니다. 미얀마 샨주는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중국의 미얀마 투자의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군부가 패하게 되니까 중국이 놀라서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The ethnic organization and democratic forces could control more areas, and that make a military more vulnerable than they never had it, that situation before.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휴전 합의가 성사가 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일부 교전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공식적인 중재를 이끌어낼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군부에 승리하는, 그러니까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승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군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산발적으로만 교전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면 당연히 민간인들의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얀마의 민주화의 봄이 어떻게 올 수가 있을까요? 미얀마의 민주화의 봄이 오려면 민족통합정부 NUG가 재집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군부가 재집권할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부의 합법적인 지위, 그리고 돈, 무기를 박탈을 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할 때만 해도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다시피 했지만 약 60년 이상 독재를 계속하고 또 경제까지 파탄을 내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재집권을 하지 않으려면 이 합법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행 미얀마의 헌법을 살펴보면 상하원을 통틀어서 약 25%는 자동으로 군부에 할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처 중에서는 내무부, 그리고 국방부, 국경부라고 있습니다. 국경부는 생소하실 텐데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과 발전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중앙정보부처는 관할권이 군부에 자동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통틀어서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군부 내부의 세력들을 포섭하는 노력도 병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단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군부 주요 요인, 주요 수입원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한다거나 그리고 미얀마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부와 관련이 있는 미얀마 외국무역은행이라든가 투자상업은행 그리고 가스, 석유회사와 같은 여러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즉시 중단을 해야 하고요. 특히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공습을 가하기 때문에 그 공습을 막기 위해서 항공유가 군부로 흘러가는 루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같은 두 개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다양한 이슈들로 미얀마 이슈가 묻힌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민주 세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want Korea to take a more active and engaged policy towards the NUG.
그리고 미얀마 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비단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 세력에 지원을 해야 소수민족들과 합세를 해서 군부에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화면으로 준비한 게 바로 이건데요. 미얀마의 민족통합정부 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미얀마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곧 여명이 올 것이다. 미얀마의 완연한 민주화의 봄 곧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